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사랑스러운 남매를 둔 엄마 정세은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동경한다는 게 막연하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감정인데 거기다 어떤 면에서는 자칫 무모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대해서 쓰기 전에 저 혼자 제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동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어떤 것을 동경하는 것은 존경하고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동경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비뚤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모한 감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동경하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도 가볍게 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두 남매가 벌써 큰아들은 중학생, 막내딸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애들 크는 걸 보면 정말 세월 참 빠르다 싶네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사귀게 됐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큰애가 생겨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저를 영 탐탁찮아 했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저를 더 못마땅해 한 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혼전 임신이 아니었더라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사실 남편도 그리 잘난 것도 없는데 시댁에서 남편애가 거는 기대가 상당했거든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파라군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 지원받아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저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대학도 남편이 나온 대학보다 좋은 대학도 아니었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나 저나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로 남편도 아직 취업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니 저희 집에서도 그리 달가워하는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부모는 한껏 고자세로 저희 부모님을 대했고 결혼식이며 뭐며 다 부모님들 도움받아서 해야 했으니 그 과정에서도 싫은 티 팍팍 내며 저희 부모님을 불편하게 했죠. 저나 부모님께 죄송하게 된 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시모는 저를 무슨 순진한 자기 아들 꼬여낸 불효시처럼 대하고 말했던 거예요. 시부는 국가직 공무원이셨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직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파라군이 뭔지 그게 무슨 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고 실제로 시모는 걸핏하면 파라군에서 엘리트 코스, 귀족 코스 밟은 내 아들 어쩌고 하면서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솔직히 남편이 파라군 출신이라기에 약간의 동경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남편이나 시댁이 저나 저희 친정보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고 그런 시모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시모랑 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으니 자연스레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갓난쟁이 키울 때 시댁이 지척이어도 시모는 애 한 번 봐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반찬이며 국 같은 것도 시댁에 해가지고 가고 그랬답니다. 가까이 살고 있으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은 거꾸로 시댁에서 아들 며느리네 챙겨주는 집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부모님께 배운 게 있어서 음식을 하면 꼭 그렇게 시댁에도 갖다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찬 만들고 국 끓여 가져갔더니 시모는 제게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연락을 하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다음부터는 경비실에 맡겨놓고 문자 남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거 한번 아는 척을 안 하고 고맙다 이쁘다 소리는커녕 수고했다 소리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렇게 5년쯤 살았을까?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형님을 데려왔더라고요. 형님은 한눈에도 세련된 서울내기였어요. 좋은 대학 나와 큰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연예인인가 싶을 정도로 좋고 얼굴도 작고
보였고 하여간 제 눈에는 다 멋있어 보였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버님보다 형님 스펙이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집안도 괜찮고 외모도 좋고 뭐랄까 형님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저랑은 정반대인 거죠. 시모도 그런 형님을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듯 보였어요. 솔직히 쩔쩔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형님은 결혼을 한 후에도 여지없이 그 갑의 면모를 드러냈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 장만 같은 건 한 번도 같이 도운 적이 없었고 딱 시간 맞춰 와서 차례나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면 일어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봉투나 내밀고 그러는 거죠. 영락없는 서울 깍쟁이였던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 며칠 전부터 장보고 청소하고부터 시작해서 음식 장만까지 다 하며 고생한 사람은 전데 시모는 형님이 내미는 봉투를 받으며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를 하면서 형님을 더 예뻐했어요.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형님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지간이 그리 교류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자연스레 형님과 저도 만날 일이 없고 명절이나 제사 때 그런 식으로 잠깐씩 보는 게 전부이니 사실 저는 형님이랑 얘기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요. 밥 먹고 식구들 차 마시는 동안 저는 뒷정리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섰으니 인사하기 바빴던 거죠. 그런데 그런 형님이 저한테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어요. 동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뭐 이 집에 무슨 죄 지은 거 있는 사람처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동서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야. 그런다고 누가 동서더러 잘한다고 할 줄 알아? 절대 아니야. 나만 해도 그런 동서 보는 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살면 결국 동서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야.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편해. 그렇게 툭툭 한마디씩 하던데 그 말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앉아 한 번씩 저를 콕콕 찔러대곤 했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상처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이 달라지진 않았으니 저는 여전히 시댁에 잘하는 착한 며느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집에 손님이 오신다며 와서 음식 좀 하라고 하시길래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 차렸는데 그 손님이란 사람이 글쎄 남편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댁 대청소를 하다가 남편 옛날 앨범을 발견했는데 요즘 그런 앨범 갖고 있는 집이 잘 없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구경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서 남편 고등학교 시절 사진마다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길래 제가 시모한테 여쭤봤었죠. 어머, 이 여학생은 이 무렵 사진에 계속 나오네요? 사진마다 같이 있는 걸 보면 되게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그래. 우리 아들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아니냐. 아마 걔 첫사랑일걸? 무려 남편의 첫사랑이라니. 살짝 당황했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모는 저를 붙들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우 사진 보니까 나도 추억이 새록새록하네. 얘랑은 학교는 달랐어도 같은 파락군 출신이라서 소규모 과외그룹에서 같이 공부했지. 넌 그런 거 모르지? 시골에야 뭐 학원 같은 거 겨우 있었을 거 아니야. 제가 살던 곳에서도 과외 많이 했어요. 과외 없는 지역이 어딨어요. 어머님도 참. 그런 과외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 거야 학원이랑 뭐가 달라. 우리 아들 시켰던 과외는 팀 짤 때부터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니? 애들 성적은 기본이고 아버지 뭐 하시는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형제관계 같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졌어. 과외 선생 고르는 건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아,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긴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게 유별한 엄마들이 있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진 않았고 저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게 다 몰라서 그런 거지 뭐.
하여간 그렇다 보니 얘네 엄마도 나랑 잘하는 사이인 거지. 둘이 사귄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쭉 잘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말이야. 한창 좋아라 잘 지냈는데 여자애가 유학 가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지 뭐야. 너도 한번 봐봐. 애가 참 세련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니? 키도 크고 말이야. 집안이며 뭐며 우리 집안이랑 딱 맞는 아이였는데 아쉽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무리 탐탁 차는 며느리여도 그렇지 며느리 앞에서 아들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의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 들은 사람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이보다 어머님 마음에 더 드셨던 모양이에요. 대충 그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한마디 심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모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보태면서 끝까지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얘, 그게 왜 그렇겠니? 첫사랑이고 너무 특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봐. 그게 오히려 얘기하기 편하지. 넌 참 너 편한 대로 생각이 흘러가서 너는 편할지 몰라도 같이 있는 사람 참 답답하게 한다니까? 꼭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신다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드려야죠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시댁에 찾아온 손님은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다는 바로 그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저도 옷을 좀 제대로 챙겨 입었을 텐데 음식 준비할 거라고 편하게 입는다는 생각에 다 늘어난 꾀지지한 티셔츠나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초대받아 오는 거라고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 착장을 했던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돈 냄새가 진동하는 차림이었어요. 입고 걸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날씬하고 참 귀티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애 낳고 살림하며 푹 퍼진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곧이어 남편도 시댁으로 와서 그 여자를 보고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세상에 어쩜 저랑은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그 여자랑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남편까지 왔으니 식사하자고 둘러왔는데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제 남편 옆에 앉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빤히 쳐다보는데 그제야 눈치를 챈 건지 모른 척 하려다가 안 되겠던지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나도 모르게 그만. 아내분도 계시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습관처럼 여기 앉아버렸네요. 미안해요. 아니다, 됐다. 그냥 거기 앉아. 네가 거기 앉으니까 나도 옛날 생각도 나고 보기 좋기만 한데 뭘. 얘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애니까 괜찮아. 얼른 앉으래도. 그럼 자리가 무슨 상관이야. 편한 대로 앉으면 되지. 얼른 앉아. 나 배고파. 얼른 밥 좀 먹자고. 그 여자가 제 눈치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모가 득달같이 말리고 거기다 남편 놈까지 괜찮다며 그냥 앉으라고 하는데 무슨 빙충이처럼 아주 싱글벙글 하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다들 그러니 저 혼자 유치하게 자리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싫어서 대꾸 안 하고 그냥 앉았죠.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이 사람들이 저를 아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 시절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여자가 이 집에 놀러왔던 시절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서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아주 즐겁더라고요. 저를 따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첫사랑은 유학 가서 현지인과 연애를 해 국제결혼을 했다는데 이혼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한 거라고 해요. 시모는 그 여자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리액션 장난 아니었고 어머님은 잘 계시냐, 너 유학 가면서 우리도 연락이 딱 끊어졌지 뭐냐 하면서 엄마랑도 한번 봐야 될 텐데 하니까 그 여자도 그럼 자기도 끼워달라 그러고 아주 누가 보면 며느리감 집에 인사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 한마디 끼어들 틈을 안 주는데
그림이 참 이상한 거죠.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제 남편을 툭툭 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듯 스킨십을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다 알지 않나요? 전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 눈엔 다 보였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그게 좋은지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가만히 있던데 그 꼴을 계속 보고 있자니 역시 기분이 상하기도 해서 한마디 했어요.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런가? 마인드가 엄청 개방적이신 것 같네요.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선 막 친구 남편한테도 다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하고 그러던데 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정말로 다 그런가 봐요?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시모가 수습이라도 하려는 듯 먼저 나서는 거예요. 어머? 얘, 너는 손님한테 말이 뭐가 그러니? 얘가 얼마나 조신한 앤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시모가 그렇게 제게 핀잔을 주니 그 여자도 그제야 뭐라고 자기 변명인지 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해하셨구나. 세상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막 그렇게 스킨십 해프가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거에 관대하지 않다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듣고 그랬던 거려. 여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부모님 댁보다 편하고 또 어쩐지 다시 고등학생 시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불쾌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니 마지막에 나더러 불쾌했냐며 되묻는 거였죠. 아니 그쯤 되면 거슬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러는데 식구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또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거리면서 옛날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거기 앉아서 밥 먹을 기분이 안 나서 입맛 없다고 말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제게 시모는 그럼 다림질이나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는데 식탁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다 들렸거든요. 더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그 여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뭐 저한테 굳이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면서 처음 몇 번은 다른 핑계도 대고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그 여자랑 있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여자랑 있었단 거야? 설마 둘이 만난 건 아니지? 뭐 그 여자 왔다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 같은 거라도 했어? 아니, 그냥 나랑 걔랑 둘이 만났고 쭉 둘이 같이 있었어. 뭐가 문제냐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니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기에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여자랑 바람이라도 났어?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바람 났다 그럼 어쩔 건데? 그래, 바람 났다. 났어. 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언제 오냐, 늦게 오냐, 뭐 하느라 늦냐, 누구랑 있었냐 소리 좀 하지 마.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 알겠어? 이 인간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댁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남편을 나무라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는 오히려 저더러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제라도 어울리는 짝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너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다만 솔직히 바라던 일이야. 그러니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위자료 챙겨줄 테니 이혼해.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니 제가 왜요? 바람난 건 그 사람인데 왜 제가 이혼을 당하죠?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혼 같은 건 안 합니다. 너도 참 딱하다. 생각을 좀 해봐. 너랑 걔랑 게임이 되니? 네 남편 탓하고 원망할 것도 없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길 가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붙잡고 물어보렴. 그런 애를 들고 바람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할 거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남편은 집에서도 아예 대놓고 이혼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류까지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소송까지 해야겠냐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애들도 다 눈치를 챘죠. 중학생인 아들은 다 컸고 초등학생인 저희 딸도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지들 아빠가 그러고 나가니 애들이 저한테 쪼르륵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혼하지 마. 진짜 이혼하는 거 아니지? 안 할 거지? 응, 엄마 이혼하지 마.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우리 네 식구 계속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엄마가 아빠한테 잘 말해서 이혼하지 마, 응? 그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엄마 아빠 이혼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 그리고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서 혼자 울음을 삼켰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애들한테 상처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고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죠. 한편으로는 애들이 저를 좀 더 이해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길 내심 바라기도 했지만 아이들한테 부모 이혼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의젓해도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저한텐 남편이지만 애들한텐 아빠니까. 그 인간이 그래도 어른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남편 편을 들며 제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제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고 있으니 남편은 아예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년이랑 놀러 다니느라 돈을 얼마나 쓰는 건지 집에 생활비도 안 내놔서 애들 학원비가 밀릴 지경이 됐고요. 애들 학원비가 없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 도와달라고 해도 그러니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 이혼하면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주마. 그딴 소리나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런 상태로 버티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애들 챙겨야 하니 어디 가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습지 교사 같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몇 타임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버는 걸론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대리운전까지 투잡을 뛰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 학원비 내고 밥해 먹일 수만 있으면 이혼 안 하고 버틸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배차가 되어 가보니 글쎄 남편 상간녀가 부른 거더라고요. 우연도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죠?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완전 만취해서 인사불성인데다가 심지어 혼자가 아닌 거죠. 웬 남자랑 같이 뒤엉키다시피 해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거 봤네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 데리고 놀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이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너 나한테 딱 걸렸다. 아주 잘 걸렸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려고 하는 거 있죠? 거울로 그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술에 취해서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 그러니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남자 가슴팍에 파묻혀 있었으니 애초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매뉴얼대로 말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 차에 그 여자랑 그 여자의 또 다른 남자를 태우고 달리고 있는데 차가 움직이니 두 사람은 취기가 더 오르는지 뒷좌석에서 자기야 어쩌고 하면서 끌어안고 말을 말아야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소중한 고막 제가 보호해드려야죠.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미 얼굴 찌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날이 다시 생각나서 진절머리가 나네요. 추접하기를 말도 못했다고요.
처음 대리운전 교육받을 때 그런 손님들 많으니까 절대 거울로 쳐다보거나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시비 붙는 경우 많다고 하던데 참, 실제로 보니 속이 영 안 좋은 게 진짜 토 쏠리더라고요.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수준인 그것들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제가 그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요? 냅다 시댁으로 차를 몰았던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거의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여자가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우더니 두리번 거리다가 그제야 저희 시댁 앞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당황해서 어리둥절하는 그년을 향해 제가 고개를 획 꺾으며 말했죠. 나야, 내 얼굴 기억하지? 2년이 내 남편이랑 놀아나느라 남편 놈이 생활비도 안 갖다 줘서 나 이렇게 한밤중에 애들 놔두고 나와서 남의 차 운전해주며 돈 벌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인데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걸로도 모자라 만나는 남자가 또 있는 모양이네? 너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시댁에 네 남자친구도 인사시켜 보시지? 그러라고 내가 친절하게 여기로 모셔다 준 거야. 고맙다는 말은 됐어.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당장 차 세워. 나 여기서 내릴 거야. 빨리 차 세워, 얼른.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허공에서 팔을 휘젓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정신이 번쩍 들만도 한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직도 차가 달리고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긴 진동하는 술 냄새만 맡아봐도 아주 술독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으니까요. 한심하단 투로 제가 그랬죠. 차 세운 지 오래됐으니 정신 차리고 내려. 그렇게 내리고 싶다면 내리면 될 거 아니야. 락 풀었으니 내리면 돼. 내가 문까지 열어줘야 되니? 문 열어주고 인형 끌고 시부모 앞에 보이면 되겠어? 그녀는 제 그 소리에 놀라서 허겁지겁 차에서 내리느라 구두도 벗겨지고 균형도 제대로 못 잡아서 바닥에서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막 뒹구는 거예요. 시댁이 주택인데 그 동네 골목이 약간 경사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바닥에 완전 뒹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녀 남친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하고 어영부영 따라 내리다가 그년이 흘린 구두를 잘못 밟았는지 아님 그놈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런 건지 그놈까지 바닥에 넘어져서 뒹구는 꼴이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좀 나와보시라고, 꼭 보셔야 할 게 있으니 얼른 나와보시라고 했죠. 그런데 시댁에 형님이랑 아주버님까지 와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시모, 시부, 형님, 아주버님까지 다 나와서 그 꼴을 본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죠. 아, 그 꼴 못 보면 섭섭할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려고 친절하게 영상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온 걸 보니 집에 들어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날은 그년이 다른 남친이랑 노느라 제 남편이랑은 안 놀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갈 곳 없어서 집에 기어 들어와 있었던 거겠죠. 찌질한 새끼. 남편까지 달려오니 상간녀 그녀는 일단 튀고 보자 싶었겠지만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뒷차를 타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미치. 만취 상태로 몸도 못 가누면서 무슨 운전을 한다고. 말릴 틈도 없이 그러고 차를 몰더니 10m도 못 가서 전봇대를 박아버리대요. 제가 가서 조용히 차문 열고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경찰서 잡혀가기 싫으면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다 같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새끼 한다는 소리가 만취해 몸도 잘 못 가누는 상간녀 붙들고 배신감에 부들부들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놔두고 다른 놈 만났던 거야? 이게 뭐야? 이러려고 오늘 나더러 집에 가라고 했던 거야? 이러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찔찔 눈물까지 짜는 꼴이라니 코미디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누구보다 먼저 한마디를 날린 건
의외의 인물인 형님이었어요. 아주 형이나 동생이나 답이 없네. 딱 그렇게 냉소적으로 한마디 뱉던데 그 말이 어찌나 카리스마 있었는지 몰라요. 형님이 그러는데 시모도 시부도 현아차고 고개를 흔들기나 하지 별말을 못하는 거예요. 급기야 한숨만 계속 쉬는 거죠.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뭐 그냥 안부나 전화로 시댁에 왔던 게 아니었어요. 하긴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듣자 하니 그동안 형님이 시모에게 내미는 봉투 외에도 시모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형님한테 돈을 요구해 야금야금 받아 쓰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무슨 투자를 한다며 형님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갔는데 그걸 다 날려먹고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서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난리가 났던 거죠.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형님한테 안 들키고 일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대는 바람에 빚만 더 늘었다고 하네요. 형님한테 말도 없이 신혼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고 그 돈 다 날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빚을 더 지고 다녔으니 형님은 그런 인간이랑은 못 산다며 이혼 선언하러 온 거였습니다. 워낙 교류가 없으니 형님은 제 남편이란 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심지어 시댁에서는 그걸 다 알면서도 남편을 두둔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살 거야? 이혼 그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동서가 이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서도 이혼해. 이 집 사람들 다 정상 아니야. 보면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집구석에 왜 있어야 하냐고.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때 형님은 제게 독립열사나 모세만큼이나 멋졌어요. 제 눈에 하트 100만 개가 반짝였던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했던 말들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야속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난 진심으로 동서가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어. 그렇게까지 저 자세로 헌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동서가 아깝고 안타까웠거든. 솔직히 서운했어요. 형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더 찔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세게 말하면 동서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서라도 태도를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세게 말했던 것 같아. 상처되게 말해서 미안했어.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 진심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게 형님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달아지더라고요. 형님이 했던 말들이 비수가 돼서 가슴에 꽂히고 저를 찔러댔던 건 사실이지만 형님한테 앙심을 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형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 가슴 후벼 파는 얘기했다는 걸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이 저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저 진짜 여자한테 설레본 적 없는데 저희 형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남편과 시댁에서 안 되겠는지 저한테 통 사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낼 테고 형님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니까 만만한 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저한테 빌면서 형님까지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 웃겨 죽겠네. 내가 왜요? 저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라고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와서 이러는 모양인데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이제는 또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감 같은 거 안 생기나 몰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해보고 속이 다 후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는 상대 안 하고 내쫓아버렸죠. 그나저나 상간녀 남친인지 뭔지 그 남자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거예요. 당연히 그년이 양다리인 거 전혀 몰랐겠죠. 그것도 유부남이랑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남친도 학을 떼고 저희에게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년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오라고 했지 신고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우선 전봇대를 박았으니 공공기물 파손으로 신고하면서 운전자 음주운전도 함께 신고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불려온 그녀는 일단 발뺌부터 하고 보더라고요. 그냥 살짝 부딪힌 거라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술이라니 저 절대 안 마셨어요. 며칠이 지난 상황이니 음주 측정을 해도 측정이 안 될 걸 아니까 뻔뻔하게 나오는 거겠죠. 그때 그년 남친이 증언을 하러 나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동행인이었고 목격자라고요. 저 여자 그날 만취 상태였고 여기 대리 운전기사님을 불러서 목적지 도착 후 정차한 상태였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차에 올라타고 운전을 하더니 바로 전봇대를 박은 겁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녀는 갑자기 불려오느라 블랙박스도 못 지웠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하면서 횡설수설 대환장 생쇼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전 전봇대에 부딪힌 줄도 몰랐어요. 부딪힌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건 뺑소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의심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라면서요? 그녀는 그렇게 바로 구속됐어요. 그녀는 구속이 돼서도 음주 측정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밥만 먹었지 술은 안 마셨다면서 거짓 진술이나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불리한 상황인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멍청한 년. 음주 측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술집에서 나오는 거랑 술집 내부 CCTV, 그날 먹은 술 결제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동승한 남친의 증언 등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고요. 게다가 인연이 이미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린 적이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한국 왔다 갔다 했다더니 그때 나와서 술 먹고 다니다 그랬나 보죠. 그러니 이진 아웃, 그것도 3년 내 재범이니 바로 법정 구속이더군요. 그녀는 무슨 소리냐, 음주운전 3진 아웃 아니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미국 살다 와서 모르나 본데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단다. 그녀는 그렇게 해결하고 저는 형님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변호사 빵빵하게 고용해서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애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남편 놈은 이거다 싶어서 애들 빌미로 저한테 엉겨붙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애들이 지 아빠의 찌질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생각을 바꿨다면서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며 저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애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애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접을 생각은 없었는데 애들이 먼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애들 마음도 돌아섰고 제가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고 이혼 소송 진행할 것 같으니 남편 놈은 또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까짓 이혼하자. 해! 애들 생각해서 좀 잡아주려고 했더니 내가 뭐 아쉬워서 잡는 줄 알았냐? 착각은 아무튼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만 돌리면 언제든지 걔는 나한테 오게 되어 있다고. 걔는 나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음주운전 구속? 그 뭐 심신미약 같은 거 대충 갖다 붙이면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긴 아냐? 그리고 걔네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리고 걔 전 남편은 또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알아? 걔 위자료 엄청 받아서 돈 많아. 보석으로 금방 나올 거라고. 그럼 너는 걔랑 잘 먹고 잘 살 거야. 알겠냐? 그때 가서 배 아파하지나 마. 아이고, 유치해서 정말 들어줄 수가 없네. 정신 차려.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냐? 혹시 그년이 너 받아준다면서 돈 해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
당장 큰돈 묶여있다. 뭐 그런 소리 안 하더냐고. 제가 그랬더니 남편놈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뭐 그 돈 해주던지 말던지 내 할 바 아니지만 그냥 그거 개털이야. 위자료 엄청 받아? 웃기고 있네. 거기서도 지가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라던데? 미국 애들 혼전계약서 빡세게 쓰는 거 너도 알지? 위자료 엄청 뜯기고 맨몸으로 쫓겨났대. 그 위자료 해주느라고 그년 친정에서도 그년한테 학을 떼고 손절했다던데 무슨 개소리야? 너는 그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도 그 남친이랑 놈은 이런 사정 다 알고 있던데 넌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없네. 멍청하고 한심한 놈. 그렇게 실컷 비웃어줬습니다. 제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년 남친이 다 말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년 남친은 그 여자랑 무슨 사업이라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냥 그거 완전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기도 사기 같은 거에 단단히 걸려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해서 뒷조사를 해봤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양다리가 아니라 최소 4다리는 걸치고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용돈 명목으로 남자들한테 돈을 타서 쓰고 있었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한 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난년이랑 쌍년은 한 끗 차이라던데 저런 년도 난년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흥신소 통해서 알아낸 걸 그년 남친이 저희에게 다 공유해 준 거예요. 그간 저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고 버틸 작정으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로 남편과 시부모와 나눈 말들을 다 녹음해 두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년 그렇게 구속되느라 그년 집에 차고 넘치는 불륜의 증거가 되는 사진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그년 남친 덕분에 그년 집에 들어가서 싹 다 쓸어올 수 있었고요. 형님이 흥신소 의뢰해서 증거 더 털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증거는 이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 놈이 모아놓은 재산은 별로 없지만 살던 집은 제가 갖게 됐고 2아이 양육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전 남편 놈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볼 일이 아직도 남아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누가 반가워한다고? 그래, 알아.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일단 좀 앉아봐. 난 정말 바쁘고 시간 없거든. 짧게 해줘. 사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 회사에서? 무슨 문제? 너 그년이랑 바람나서 놀러 다닌다고 회사 생활도 네 멋대로 했냐? 그랬나 보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했으니 사달이 났겠지. 그게 뭐 어쩌라고? 아니, 그게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팀에서 날 질투하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선배가 아주 작심을 한 것 같더라고. 사실 근무 태만으로 주의를 몇 번 받기는 했거든? 아이씨고 잘한다. 바람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그딴 소리나 듣고. 근데 너는 그런 경고를 받고도 계속 그랬단 거야? 그럴 거면 진짜 때려치고 나오지 그랬냐? 그럴 작정이었지. 그러니까 그딴 소리도 귀담아 안 들었다고. 그리고 그 새끼, 아니 그 선배가 작정하고 그러는 걸 빤히 알았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야. 개털인 것도 모르고 부자 여친이랑 사업이라도 할 생각이었니? 그래서 똥배짱 부린 거지 뭐야.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 날이 많아서 나 퇴직금도 엄청 깎였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다 알면서 저지르고 다녔던 건데 이제 와서 그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너 얼마나 신나게 바람 피우고 다녔는지 알아달라 소리 하는 거야? 어이없네 정말. 그게 다가 아니고 사실 진짜 문제는 네가 결근하고 그러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대. 그렇게 되면 나 진짜 답 없다고. 지금도 개털인데 나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너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거야? 내가 알 게 뭐냐고. 뭘 해서라도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정 안 되면 네 부모가 보내겠지 뭐. 누가 보내든 난 양육비만 제대로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어. 용건 끝났지? 그럼 얼른 꺼져줄래? 그러지 말고 내 사정 좀만 봐줘. 당신은 집도 가졌고 위자료도 좀 받았고 그래도 그렇게 챙겼으니 살만하잖아. 양육빈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꼬박꼬박 보낼게. 대신 우리 집 담보로 나 좀 빌려주라.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나 그거 해결할 돈이 진짜 없어. 아빠가 알게 되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 내가 바로 다른 회사 취직해서 버는 족족 갚을게. 웃기는 소리 작작해. 그 집이 왜 우리 집이냐? 그 집은 내 집이고 너랑 내가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 담보 잡혀서 그딴 돈 해줄 생각 없을 텐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해주니? 뭐? 아빠한테 죽을지도 몰라? 너 진짜 몇 살이니? 그 대단한 파라군 귀족 엘리트 코스 교육이 뭐 이래? 내가 보기에 너는 딱 중학생 수준이야. 아니다. 큰애보다도 네가 더 철이 없지. 그래, 뭐라고 해도 괜찮아.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 컸지 뭐.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애들 봐서라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애들 생각? 그 입 닥치지 못해? 네가 어떻게 감히 애들 소리를 해? 너 그년이랑 놀러 다니느라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줄 때 애들 학원비 내야 한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지? 그랬던 놈이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더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꺼지라고. 진짜 험한 걸 보고 싶어? 그렇게 남편 놈 쫓아버렸습니다. 형님 쪽은 아주버님이 집이며 있는 재산 다 날려먹어서 난리도 아닌 상황인 건데 형님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 빚이고 아주버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니 그 빚에 대해 형님은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그로 인해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은 거라고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물러날 형님이 아니죠. 아주버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넣고 재산조에 들어갔는데 글쎄 아주버님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가 증여를 한 것인데 말이 증여지 명의만 아주버님으로 해놓고 관리는 여전히 시부가 하고 있었던 거라 아주버님이 그 건물은 건드리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 그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도 형님도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혼에 성공한 겁니다. 이전 시부는 멀쩡한 건물 한 채를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생겼으니 이전 아주버님한테 불같이 화를 냈고 아들놈 둘 다 꼴 보기 싫다고 했다는데 이전 시모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능력 없는 전 남편놈 대신 양육비 보내고 있는 것도 이전 시모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전 시모가 양육비 보내면서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양육비는 잘 들어갔지? 날짜 지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주말 끼는 바람에 며칠 늦어졌구나. 미안하다. 그 정도야 뭐 저도 이해해드릴 수 있죠 뭐. 아들놈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휴, 내가 요즘 정말 살맛이 안 나. 그놈은 그년 그 개털이라는 거 알고 충격을 어찌나 심하게 받았는지 회사도 잘린 마당에 어디 무슨 산인지 절인지 들어갈 거라면서 나갔다.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그러게 왜 그런 응석바지로 키우셨어요. 그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엄마 믿고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저렇게 도망만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갚아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 애들 아버지는 나만 들들 볶아대고 아우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야. 너한테도 따로 연락 온 건 없었니? 그 인간이 저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가 아무리 사정해도 제가 안 도와줄 거 아니까 연락 안 할 거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연락도 안 받고 싶네요. 저는 형님의 제안으로 피부관리사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절대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험 많이 쌓고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피부 관리실 하나 열고 싶어요.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대신 자기는 평생 VVVIP 가격으로 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운 거죠. 형님이 소개해준 것이니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왜 동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라군에서 엘리트 코스로 교육받고 자랐다는 남편이나 시댁에게 제가 가졌던 동경은 호기심보다 못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 놈이나 이전 시댁 사람들이 전 남편 상간녀에게 가졌던 건 막연하고 무모한 동경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 여자가 아닌 그 여자가 가진 돈, 배경 같은 거에 대한 동경이었을 거예요. 전 이제 형님을 제 멘토 삼아 열심히 살 거예요. 형님에게 갖는 제 느낌도 동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건 정말 건전하고 발전적인 동경 같아요. 형님처럼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 애들에게도 그렇게 멋진 엄마이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부들부들 열받으며 쓸 때도 말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